비가 내리는 여름날.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12살의 그날. 숲속에서 속삭이던 고백이 아직도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는 나를 모르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 스치던 그 떨림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삼키려 하고, 나는 그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더운 여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가운데, 나는 버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산맥을 바라보고 있었다. 18살의 김민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는 여름 캠프의 자원봉사자로 다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6해 전.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고, 모든 게 끝난 듯했던 그 여름. 나는 창문을 통해 비가 내리는 유리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그때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고백의 메아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선생님. 당신을 좋아해요. 12살의 나는 그렇게 말했고, 그는 미소 지으며 좋은 꿈 꿔라고만 속삭인 채 사라졌다. 그 후로 나는 그를 피했다. 아니,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우리를 다시 엮어버렸다. 캠프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나무들이 빽빽이 서 있는 숲길을 따라 걸으며 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다.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내 귀에는 그저 소음으로만 들렸다. 그리고 그를 봤다. 리현욱 코치. 이제 32살이 된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6해 전과 달라진 건 그의 어깨가 더 단단해졌고 눈가에 희미한 주름이 새겨진 정도였다. 그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멀리 있는 듯한 그 톤. 나는 멀찍이 서서 그를 지켜봤다. 그는 나를 봤을까? 그의 시선이 스치듯 내 쪽으로 향했다가 재빨리 피했다. 모른 척. 그 익숙한 모른 척.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 스친 그것은 고백의 잔재였다. 오래된 잊히지 않은 고백.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이들이 그의 주위로 몰려들며 웃고 떠들었지만 내 세계는 좁아들었다. 왜 여기 왔을까? 왜 이 고통을 스스로 자초했을까? 6해 전. 그 캠프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감정을 직면했다. 12살. 아직 세상을 모르는 나이. 현우 코치는 25. 젊고 열정적인 스포츠 코치였다. 그는 우리를 숲속으로 데려가 하이킹을 시키고 밤하늘 아래 별을 가르쳐주며 인생은 도전이야. 민준아라고 말하곤 했다. 그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고 나는 그 빛에 홀려갔다. 어느 날 밤 별이 쏟아지는 호수 옆에서 나는 용기를 냈다. 선생님. 당신을 좋아해요. 남자지만 정말로 그는 놀라지 않았다.
아니, 놀란 척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민준아, 너는 아직 어리다. 세상을 더 봐라고만 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나를 피했다. 캠프가 끝난 후 그는 사라졌고 나는 그 상처를 안고 자랐다. 이제 그 상처가 다시 피를 흘렸다. 나는 자원봉사자로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지만 마음은 산란했다. 첫째 날 오후 우리는 그룹 하이킹을 나섰다. 현우 코치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나는 뒤에서 아이들을 챙겼다. 숲의 공기가 상쾌했지만 내 가슴은 무거웠다. 그는 한 번도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민준 씨, 저쪽으로 아이들 좀 봐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민준 씨, 이제는 씨 붙여 부르는가? 그 거리감이 더 아팠다. 하이킹 중간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근처 동굴로 피신했다. 아이들이 웃으며 물장구를 치는 동안 나는 그와 마주쳤다. 동굴 입구. 빗소리가 우리를 가로막았다. 오랜만이네요. 내가 먼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캠프에 오셨군요. 그 말투. 완벽한 모른 척. 하지만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다. 선생님. 그때 일. 기억하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시선을 피했다. 민준 씨. 그건 과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컸어요. 하지만 그의 눈. 그 눈에는 여전히 그 고백이 남아 있었다. 떨림. 후회. 그리고 미안함. 그날 밤 캠프파이어 주위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모여들었다. 불꽃이 춤추듯 타오르는 가운데 나는 멀리 앉아 그를 지켜봤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별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따뜻하고 매력적. 나는 그때로 돌아갔다. 6해 전. 그 불꽃 주위에서 그는 나에게 사랑은 때론 기다림이야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은 내게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고문이었다. 왜 기다려야 했을까? 왜 그는 나를 밀어냈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수 쪽으로 걸어갔다. 물결이 잔잔히 일렁이는 밤.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곳에서 나는 울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 감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나는 이제 18. 내 정체성을 직면해야 할 나이.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 코치, 그 보호자. 다음 날, 캠프 활동이 본격화됐다. 우리는 팀빌딩 게임을 했다. 줄다리기, 보물찾기. 현우 코치는 리더로서 모든 걸 통솔했다.
그의 지시가 날카로웠지만 아이들에겐 부드러웠다. 나는 그를 도우며 가까이 다가갔다. 코치님.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을 거예요. 내가 제안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좋아요. 민준 씨라고 대답했다. 그 짧은 순간 우리의 손이 스쳤다. 전기가 통하는 듯했다. 그는 재빨리 손을 뗐지만 그의 뺨이 살짝 붉어진 걸 봤다. 모른 척은 점점 힘들어지는 듯했다. 오후. 보물찾기 중 우리는 우연히 숲 깊숙이 떨어져 버렸다. 아이들은 앞서갔고 우리는 뒤처졌다. 민준 씨.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마주쳤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선생님. 왜 피하세요?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말이 터져 나왔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너는 아직 모른다. 나는 코치였어. 너는 아이였고. 그 고백은 나에게도 충격이었어. 하지만 세상이, 우리 사회가 받아줄 리 없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처음으로 그의 진심이 드러났다. 그 순간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나무 아래로 피신했다. 빗소리가 우리 대화를 감쌈. 나도 느꼈어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내가 동성애자라는 걸 인정하는 게. 직장에서 가족에게 그는 고백했다. 6해 동안 그는 그 감정을 묻어두고 살았다. 나처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눈물이 섞인 빗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민준아. 미안해. 너를 상처 줬어.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다. 따뜻했다. 그날 우리는 과거를 직면했다. 모른 척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캠프가 진행될수록 우리의 거리는 좁혀졌다. 나는 자원봉사자로서 아이들을 돌보며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해갔다. 현우 코치는 나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스포츠를 통해, 삶을 통해. 인생은 마라톤이야. 포기하지 마. 그의 말은 이제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둘에게였다. 밤마다 우리는 호수 옆에서 대화를 나눴다. 그의 과거를 들었다. 그는 25 그때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코치가 됐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속에서 나는 너처럼 용감하지 못했어.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지금은 용감해지셨어요.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웃음, 눈물, 그리고 이해.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캠프 중반, 다른 자원봉사자가
우리를 의심스럽게 봤다. 코치님과 민준 씨. 요즘 가까우시네요. 그 말에 현우는 다시 거리를 두었다. 모른 척이 재개됐다. 나는 화가 났다. 왜 또 피하세요? 이제 솔직해지신 거 아니었어요. 밤에 나는 그에게 따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민준아. 이 캠프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야. 스캔들이 일어나면 그의 두려움이 드러났다. 나는 이해했다. 하지만 아팠다. 그날,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숲속. 별이 빛나는 밤. 나는 내 감정을 되새겼다. 사랑은 자유여야 한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강요할 수 없었다. 캠프 후반. 우리는 팀 프로젝트를 했다. 아이들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나무 심기, 강 청소. 그 과정에서 현우와 나는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아이들이 우리를 베스트 듀오라고 불렀다. 웃음이 터졌다. 그의 미소가 다시 따뜻해졌다. 하지만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캠프 폐막식. 불꽃놀이가 터지는 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캠프 끝나도 연락할까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나를 봤다. 그의 눈에 그 고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래. 민준아. 이제는 기다리지 말자, 그는 말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짧게. 하지만 확실히. 캠프가 끝난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나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며 내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현우는 코치로서 여전히 바빴지만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작은 만남. 커피 한 잔.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피어났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세상은 여전히 가혹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통해 강해졌다. 사랑은 때론 기다림이지만 용기는 기다림을 끝낸다. 대학 생활이 시작된 가을. 나는 새로운 삶을 맞이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강의실의 소음 속에서 나는 여전히 그 여름을 떠올렸다. 현우와의 메시지 오늘도 피곤했어? 아이들 재미있었어? 그런 사소한 대화가 내 하루를 밝혀줬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불안이 싹 텄다. 우리는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나는 아직 부모님께 내 감정을 털어놓지 못했다. 18살의 나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갇혀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캠퍼스 카페에서 현우를 만났다. 그는 여전했다. 캐주얼한 셔츠 차림으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들고 왔다. 민준아. 대학 어때?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일상 캠프 후 새로운 그룹을 맡은 이야기. 아이들의 웃음소리. 나는 내 강의. 친구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지자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그때. 왜 나를 밀어냈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두려웠어. 내가 너를 망칠까봐. 너는 너무 젊었고. 나는. 책임감이 컸어.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는 자신의 청춘을 털어놨다. 20살 무렵. 대학에서 만난 남자친구.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진 이야기. 그 후로 나는 감정을 묻었어. 코치가 되면서 아이들을 통해 나 자신을 채웠지. 그의 고백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비슷했다. 상처받은 영혼들. 그 만남 후 우리의 만남이 잦아졌다. 주말 산책. 영화 보기. 그의 손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다. 현우는 나에게 책을 추천했다. 사랑과 정체성에 대한 에세이. 이걸 읽어봐. 네가 강해질 거야. 나는 그 책을 통해 내 내면을 들여다봤다. 엘지벳 커뮤니티 이야기. 용기의 이야기. 나는 처음으로 온라인 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사랑해. 그 말들이 위로가 됐다. 겨울이 다가오자 첫 번째 시험이 왔다. 가족 모임. 크리스마스 이브. 부모님 집에서. 나는 현우를 숨겼다. 친구랑 나갔어. 거짓말이 입에 붙었다. 하지만 그날 밤 현우에게 전화했다. 오늘. 힘들었어. 그는 조용히 들어줬다. 민준아. 서두르지 마. 내 페이스대로. 그의 목소리가 안정감을 줬다. 하지만 내 안에서 갈등이 커졌다. 왜 숨겨야 할까? 사랑은 왜 죄가 될까?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갔다. 바다바람이 불어오는 해안길.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게 우리예요. 현우가 말했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그 순간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돌아와. 현실이 기다렸다. 현우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코치님. 그 젊은 애랑 그는 동요했다. 민준아. 잠시 거리 두자. 다시 모른 척. 내 가슴이 찢어졌다. 왜 또요? 이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나는 소리쳤다. 전화기 너머. 그의 한숨. 미안해. 하지만 보호해야 해. 너를. 나를. 그 갈등 속에서
나는 성장했다. 친구에게 털어놨다. 내 룸메이트. 지은. 민준아. 네가 행복하면 돼. 그녀의 말에 용기가 생겼다. 나는 현우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함께라면 그는 답장을 보냈다. 그래. 다시 만나자. 우리의 재회는 봄날. 벚꽃 아래. 그는 변했다. 이제 숨기지 마. 그는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여름이 다시 왔다. 두 번째 캠프. 이번엔 나는 코코츠로 참여했다. 아이들을 보며 나는 과거의 나를 봤다. 현우와 우리는 팀으로 일했다. 아이들이 물었다. 코치님들, 사귀세요. 웃음이 터졌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의 눈에 고백이 아닌 미래가 보였다. 캠프가 끝난 후 우리의 관계는 안정됐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나는 대학 2학년이 됐고 전공 수업이 빡빡해졌다. 디자인을 공부하는 나는 창작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다. 스케치북에 현우의 초상을 그렸다. 그의 미소, 그의 눈. 이게 나야. 그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영원히 우리의 일상은 평범해졌지만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스며들었다. 주말마다 우리는 한강을 산책했다. 자전거를 타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언젠가 함께 사는 집을 가질까? 현우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물론이요. 강아지도 키워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벽이 다가왔다. 여름 방학. 나는 고향 부산으로 내려갔다. 부모님의 집. 바다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나는 결심했다. 엄마, 아빠, 제가 남자를 좋아해요. 침묵이 흘렀다. 엄마의 눈물이, 아빠의 한숨. 민준아. 왜?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울었다.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그날 밤. 나는 현우에게 전화했다. 이제. 다 말했어. 그는 위로했다. 잘했어. 내 용기에 자랑스러워. 부모님의 반응은 서서히 변했다. 엄마가 먼저 연락했다. 민준아. 행복하니? 나는 네라고 답했다. 아빠는 더 오래 걸렸다. 하지만 한 달 후, 그는 말했다. 내가 선택한 길. 지지알게 눈물이 흘렀다. 현우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미 털어놓은 상태였다. 아빠가 조심하라고 했어. 그는 웃었다. 하지만 이해. 가을 축제 시즌. 우리는 프라이드 행사에 갔다. 서울의 거리.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가운데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게 우리 세상이야, 현우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커플들을 봤다. 웃음, 눈물, 용기. 내 안의 두려움이 녹아내렸다. 겨울. 첫 눈이 왔다. 우리는 눈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우리야, 내가 말했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영원히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현우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소문을 듣고 아이들 앞에서 조심해오라고 경고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민준아. 내가 포기할까봐 밤에 그는 울었다. 나는 안아줬다. 함께 이겨내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나는 그를 위해 그림을 그렸다. 우리 둘. 무지개 아래. 그는 감동했다. 이게 우리 미래야. 우리는 결심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 함께 사는 삶. 봄이 왔다. 새 캠프. 이번엔 우리는 멘토로 아이들에게 사랑은 다양해라고 가르쳤다. 한 아이가 물었다. 코치님. 사랑은 뭐예요? 현우가 웃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타인을 은하는 그를 봤다. 그의 눈에 사랑이 가득했다.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됐다. 작은 원룸. 서울 변두리.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 요리를 함께. 민준아. 이게 꿈 같아, 현우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현실이야. 하지만 일상 속 작은 갈등이 있었다. 그의 늦은 퇴근. 내 과제 마감. 왜 또 늦어? 내가 짜증을 냈다. 그는 사과했다. 미안. 코치 일이라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하지만 화해는 더 달콤했다. 사랑의 포옹 속에서. 여름. 세 번째 캠프. 이번엔 리더십 훈련. 우리는 팀을 이끌었다. 아이들 중 한 명. 동성애를 고민하는 소년이 있었다. 코치님. 저. 이상한가요? 그는 물었다. 나는 현우를 봤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 특별해. 내 감정을 소중히 해. 그 아이의 미소가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도왔다. 상담. 이야기. 너는 혼자가 아니야. 캠프 후. 우리는 휴가를 갔다. 강원도 산장. 별이 쏟아지는 밤. 우리는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아. 너 덕분에 내가 변했어. 현우가 말했다.
과거의 나는 숨겼어. 이제는 자유로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함께 자유로워요. 가을. 내 전시회. 디자인 작품들. 우리 사랑을 테마로. 현우가 왔다. 자랑스러워 그의 눈물이. 부모님도 왔다. 잘했어. 아들 아빠의 포옹. 하지만 위기가 왔다. 현우의 직장. 해고 위기. 동성애자 코치라는 소문으로. 그는 절망했다. 민준아. 내가 잘못한 거야. 나는 싸웠다. 상사에게 편지. 커뮤니티 지원.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결국. 그는 유지됐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겨울. 우리는 결혼식을 꿈꿨다. 법적은 아니지만. 우리만의 서약. 영원히 함께 눈 속에서. 새해. 우리는 더 강해졌다. 현우는 새로운 직장. 엘지벳 청소년 센터 코치. 이게 내 사명감이야. 그는 말했다. 나는 졸업 프로젝트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우리 이야기. 숨겨진 사랑. 인터뷰. 현우와의 고백은 용기였어. 봄. 부모님 만찬. 엄마가 언제 결혼? 물었다. 우리는 웃었다. 곧 가족이 받아들인 게 기뻤다. 여름. 네 번째 캠프. 이번엔 국제. 외국 아이들. 문화 교류. 우리는 영어로 가르쳤다. 한 아이가 코치님들. 롤모델. 일하고. 감동. 하지만 내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우울증. 민준아. 괜찮아. 현우가 걱정했다. 그는 나를 돌봤다. 산책. 상담. 너는 강해. 그의 사랑이 치유. 가을. 다큐 상영. 관객 박수. 변화의 시작. 현우가 말했다. 겨울. 제주 여행. 바다 앞서야. 영원히. 대학 졸업. 나는 디자이너로 취직. 현우는 센터 리더. 우리의 삶은 바빴지만 균형 잡혔다. 여름. 다섯 번째 캠프. 이제 우리는 베테랑. 아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해 가르침. 갈등. 현우의 과거 연인 등장. 민준아. 용서해. 그는 설명했다. 나는 질투했지만 이해했다. 과거는 과거. 가을. 우리 책 출간. 숨겨진 고백 베스트셀러. 겨울. 가족 크리스마스. 모두 함께. 행복해요. 시간이 흘렀다. 22살의 나는 이제 성숙했다. 현우와의 사랑은 깊어졌다.
우리는 봉사 활동을 늘렸다. 을지부지원. 여름. 6번째 캠프. 그 아이. 이제 청소년. 코치님 덕분에 나왔어요. 감사. 위기. 법적 차별 뉴스. 우리는 시위 참여. 평등을. 가을. 승리. 법 변화 소식. 겨울. 우리 집. 강아지 키움. 가족이야. 7회 후. 우리는 여전히 함께. 캠프는 전통. 매년. 새로운 이야기. 현우의 눈에. 고백은 이제 추억. 민준아. 사랑해. 나는 웃었다. 영원히. 삶의 여정.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자유로웠다. 세상에 빛을 줬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